실제로 반도체가 얼마나 더 좋아질지 아직까지 지금 반도체 디램 가격이 저점에서 플러스로 전환 안 되고 있어요. 제가 감히 반도체가 앞으로 좋아진다 나빠진다라고 할 주제도 못 되고 그렇지만 모두 다 저점을 찍고 좋아지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나 혼자 아니야 라고 할 필요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 시장 한번 가볼까요? 또 말 나온 김에요. 일단 궁금하신 거가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은 코스피의 주봉 차트입니다. 코스피의 주봉의 하락 추세를 저점을 깨지 않고 상승 추세로 변했잖아요. 네.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 작년에 하락할 때는 하락의 힘이 컸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요번에 상승은 쪼잔해. 네. 작은 폭의 상승이 있었어. 실제로 큰 상승은 한 번도 없었어요. 실제로는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감지를 나는 거죠.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대형주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다 기분이 언짢습니다. 그렇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좀 올라오긴 했지만 삼성전기, LG전자, LG노텍, 현대차 뭐 이런 별로 안 좋아요.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왜? 지수가 그렇습니다. 지수가 지금 그래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경기사의 경기는 지금 GDP 성장률이 1%뿐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네. 그런 와중에 그나마 여기서 올라오다가 이번 8월에 음봉을 주면서 이 추세를 깼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다시 지금 반등 주고 있는 상황인데 약하죠. 왜냐? 이 위로 올라서야지 시장은요. 여러분 주가를 잘 보세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올라가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빡 튀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뭘 보셨어요? 여러분들이 보신 종목이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이렇게 움직이다 마지막에 튀는 거예요. 세지면 세면 셀수록 강해져요. 위로 이렇게 강해진다고요. 지금 이 밑에 있기 때문에 약한 거거든요. 우리 시장이 이렇게 약하게 있어요. 이게 지금 주봉을 보여드렸는데 지금 이게 월봉이에요. 참 답답하죠. 우리 시장은 팍 올랐다가 내렸다가 한참 박스권 있다가 또 팍 내렸다가 올랐다가 여기 박스권 있다가 올랐다가 내려와서 또 박스권이고 뭐 이런 식이에요. 얘를 돌파하기가 쉽겠냐? 쉽지 않을 거라고 지금 보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을 거다. 지금 올해 1월이 이거예요. 작년 1월, 작년 LG 에너솔 때문에 폭락했을 때 이걸 돌파하면 3,000으로 갈 수 있겠냐?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에 제가 이것저것 방송을 할 때 올해의 목표치를 어디로 많이 저는 이렇게 많이 봤냐면은 일단 2,650, 2,700은 가능할 것 같고 근데 작년에 폭락을 해서 오랫동안 박스권에 있었던 게 있었어요. 여기요. 요 구간. 이 구간은 한 번은 진입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매물이 많아요. 굉장히 매물이 많습니다. 이때 밑에 거래량도 많잖아요. 여기에 매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거래량이 있었고 이 박스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진입하려면 여기 있어요. 이게 2,600과 2,800입니다. 여기에 진입을 올해 그냥 목표로 하는 게 어떤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삼성전자 주봉이거든요. 삼성전자 왜 매물 맞고 떨어지게 해요? 이날 6%는 올랐잖아요. 네. 거래도 증가했고 이거 화끈하게 올라서 기분 좋았잖아요. 이제부터 간가? 생각이 들었잖아요. 근데 이게 73,600원이 정고점이에요. 정고점. 이거 돌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돌파하기 쉽지 않아요. 얘를 돌파하고 삼성전자가 그 다음에 있었던 이 삼성전자가 막 가장 많이 삼성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여기거든요. 75,000원에서 85,000원. 여기에 있어요. 이 고점 찍고 내려왔을 때 여기에 가장 많거든요. 네. 이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여기가 돌파해버리면. 그럼 매물이 얼마나 많을까요? 많겠죠. 그러니까 이걸 소화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내려온 거예요. 저는 올라설 거라고 봅니다. 네. 이건 반도체 섹터 이따 얘기할 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일단은 여기서는 바로는 못 가요. 이 돌파라는 개념이 그렇습니다. 우리 김작가 TV에서 제 방송 처음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돌파는요. 이렇게 돌파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돌파하는 애들이 있고요. 이렇게 돌파하는 애들이 있고요. 갔다가 돌파 가격을 못 돌파하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 1번, 2번, 3번, 4번이 있는데 개별 종목들은 1번처럼 많이 움직여요. 일반적으로 대형주들은 2번, 3번으로 움직입니다. 네. 얘가 이걸 돌파하고 이렇게 못 갈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1번처럼. 여기 2번이나 3번처럼 가는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진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올라갔다 하더라도 이 영역 안에 들어가면 이 영역에서는 이게 매물이 많거든요. 이게 어디냐? 지금 아까 계속 말씀드리는 여기예요, 여기. 이 지수에서는 2,600과 2,800 사이에 있는 특히 2,700, 800 사이에 있는 여기입니다. 일단 여기까지를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만약에 가면은 올라가면. 근데 시기는 어느 시기로 봐야 되느냐고 봤을 때는 저는 요번에 선물옵션 동시 만기 끝나고 FMC 회의가 있잖아요. FMC 회의가 9월 20일 날 있잖아요. 그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우리 뭐죠? 추석 연휴예요. 요 세 가지 이벤트가 끝나고 나서 만약에 시장이 뜬다고 그 이후에 시장이 못 뜨면 저는 우리 시장이 되게 그냥 계속 이럴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이 빵석권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거고, 만약에 시장이 움직인다면 이번 동시만기 끝나고 FOMC 회의에서 금리 동결함과 동시에 이 위쪽으로 진입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건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얘가 이렇게 진입을 하던 여기에 있던 간에 갈 수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코스닥이에요, 코스닥. 코스닥은 훨씬 낙폭이 크게 변동폭이 컸잖아요. 네. 근데 요번에 올라올 때 보면은 훨씬 더 올라온 폭이 크죠. 보시면은 코스피는 얘 누워 있잖아요. 올해 올라온 거 보면은 올해 2024년 올라온 거 그냥 요 정도잖아요. 이렇게 이게 거의 누워서 올라온 거잖아요. 근데 지금 코스닥은 그렇지 않잖아요. 얘네들은요. 그리고 얘네들은 이 밑에 입지도 깨지도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아까 걔는 깨고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얘들이 강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아니 2차 전지가 강했으니까 더 강한 거지.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거 동전의 양면인 거죠. 네. 시장의 흐름이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약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개별 종목 장세가 된 거고, 종목 장세가 된 상황 속에서 어떤 섹터가 가장 세게 움직일 건가에 수급이 들어간 거고, 그러면서 2차 전지 섹터라는 그 섹터가 선택이 된 거고, 2차 전지 섹터가 강하게 올라왔다는 거죠. 2차 전지 섹터가 성장 섹터인 거는 원래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시장에서 선택을 해서 가장 강하게 수급이 들어가면서 세게 움직였고, 그로 인해서 얘가 또 움직인 거니까 사실은 결과론적으로 시장의 환경이 그런 개별 종목 장세가 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설명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개별 종목 장세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2차 전지는 이제는 시장의 주도 섹터니까요. 근데 최초에는 그랬던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연초에 1월부터 3월까지 2차 전지가 엄청나게 세게 올라왔고요. 그때 올라왔던 게 로봇, AI 이런 게 올라왔고, 근데 걔네들은 지금 이제 세게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움직이다가 이제 하반기 들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게 이제 반도체 중에서 후공정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한 거고, 그래서 반도체 후공정 움직이면서 반도체 종목하고 2차 전지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왜 같이 못 움직이는지 모르겠지만 반도체 세고 2차 전지 세고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간에 바이오도 한번 꼈고, 근데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다시 돌아가서 항상 제가 좀 보수적인 사람이거든요. 이게 올라갈 거라고 하고 투자하고 내려갈 거라서 투자하고,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만약에 올라가면 땡큐고 그때 어떤 게 올라갈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가정해보는 거고, 만약에 못 올라가고 여기에 그냥 있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얘가 여기서 크게 벗어날 거냐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럼 얘가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럼 지수는 가만히 있으면 뭐가 움직일 거냐? 코스닥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닥이 움직일 때 이 위에가 1000포인트잖아요. 코스닥은 좀 길게 볼게요. 어디부터 떨어지냐면 1062포인트부터 떨어졌어요. 여러분 이 코스닥이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서 1000포인트 위로 올라가면 신고 가격 얘기합니다. 역사적 신고 가격은 아니에요. 이게 2021년도에 있었던 고점 1062포인트를 돌파하잖아요. 그러면 코스닥은 훨씬 더 세집니다. 그럴 개연성이 있냐 없냐라고 봤을 때 저는 개연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코스닥에 있는 시가총액의 상위 종목들을 잘 보세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포스코 DX, LNF 이거잖아요. 보시면 하나, 둘, 포스코 DX는 이전한다 그러고, 아무튼 얘도 범 2차 전지예요. 포스코 그룹에. 네. 사실은 아닌데 그냥 2차전지하고 같이 성장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네. 그럼 하나, 둘, 셋, 넷이 다 2차전지예요. 그 다음에 바이오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있고, 그 다음에 HLB 있고, 그리고 이게 레이보 로보틱스가 오늘도 올라갔고 지금 시가총액이 9위 됐나 이제? 1, 2, 3, 4, 5, 6, 7, 8위 됐네요. 어제 10위였는데 8위가 돼버렸습니다. 보시면 이건 로봇이에요. 네. 그리고 이 위에 얘는 올라왔다 치고 포스코 DS도 올라왔다 치고 나머지 보면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뭐 LNF 얘네들은 지금 어때요? 이거 차트 안 보여드릴게요. 얘네 150만 원 갔다 100만 원 간 거 아니에요 지금요. 얘네는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더 안 빠지고 맨 위에 있는 에코프로, BM만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게 지금 주봉이거든요. 네. 여기부터 여기까지 빠졌어요. 얘가 여기서 더 안 빠지고 이 근처에서 있다가 반등을 요만큼이라도 주면 30만 원, 35만 원까지만 주면 코스닥 지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코스닥 지수는 훨씬 더 여기서 탄력을 받고 갈 수 있는 거거든요.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이어서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게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이런 거잖아요. HLB 이런 거잖아요. 요즘에 바이오가 이제 한번 움직인다, 하반기 움직인다 이런 얘기들 하면서 얘들이 올라온 거잖아요. 근데 요건 좀 이따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고, 왜냐면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년에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딱 돌기 시작하면 얘 먼저 움직입니다, 얘네들이요. 그러면 여기 잘 보시면 11위에 하나가 있네, 반도체가. 그리고 어디 있어요? 리노공업이 있고, IT 애들은 저 밑에 있어요, 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이 얘네들이 다 1, 2, 3, 4, 5위에 있었어요. IT 애들이. 얘네들 밑에 있잖아요. 얘네가 시가총이 높아지면서 올라오면 드디어 얘네들은 전체적으로 이거 돌파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뭐냐면 시장이 여기서 더 올라가서 2,700을 가느냐, 2,800을 가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만약에 가면 요번에 저는 추석을 지나고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그렇게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코스닥에 있는 종목, 섹터별, 테마별 종목 장세는 계속 이어질 거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한테 수익을 줄 수 있는 기회는 계속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길어졌네요. 이사님은 이제 추석 이후에 조금 뭔가 움직임이 있을 것 같다고 보시는데, 그렇다면 이제 2차 전지 어쨌든 올해 상반기는 확실히 2차 전지 장세였으니까 그 이후에 주도주는 지금 뭔가 이야기하신 뉘앙스는 반도체가 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반도체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 많이 하잖아요. 반도체의 가장 문제는 디램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저 오늘도 좀 보고 왔는데 반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하락폭이 줄어들었을 뿐이에요. 삼성전자를 띄워놓고 이렇게 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걸 지금 75,000원 돌파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는 반도체 고정 디램 가격이 반등을 주느냐 마느냐잖아요. 그거는 계속 떨어지면서 앞으로도 전망도 좀 더 기다려야 돼. 올해는 어려울 거야. 내년 돼야지 될 거야. 내년도 가봐야 알지.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국내 기관들도 반도체를 계속 팔고 그랬습니다. 보시면 삼성전자를 외국만 사지 국내 기관들은 팔아요. 근데 그런 흐름이 계속 있었는데 반도체의 화두가 됐던 것은 엔비디아 때문에 AI 반도체 향 HBM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HBM 관련 종목들이 신고가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반도체에 대한 그동안에 제가 쭉 여러 가지 방송을 하면서 그래도 임팩트 있었던 내용들 몇 가지만 읽어드려 볼게요. CT그룹에서 삼성전자 리포트를 그냥 6% 뜬 날 이 리포트 때문에 전 이렇게 외국인들이 5,500원 샀거든요. 이거 샀다고 생각하는데 11만원, 12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어요. 목표 주가를. 예, 목표 주가를 타겟 프라이스를요. 이거 2분기에 고객사에 샘플을 출하했는데 3분기에 주요 GPU 고객사에 HBM3를 공급 시작한다. 이거 엔비디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엔비디아 HBM이 최대 30% 정도로 공급을 예상한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패키징 원스톱 솔루션으로 경쟁사 대비 경쟁력이 우위에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한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도 얘기를 해볼게요. 무역협회에서, 우리나라 무역협회입니다. 어느 한쪽이 치우치지 않으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무역협회에서 무역 현안 언론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수출 부진의 원인을 분석을 했는데 중국과 반도체는 하나의 체계적 변수, 서로 떨어뜨릴 수가 없다. 결국은 반도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무역협회의 언론 간담회에서 발표한 내용은 뭐냐면 반도체 수출 4분기 회복세로 전환한다. 왜? 내년 수요에 선행 수요가 발생이 되고 HBM 수요 증가로 인해서 메모리 반도체 수출이 증가할 것인데 어떻게 보고 있냐면 9월에 MOM으로 전월 대비로 마이너스 21.9. 그러니까 지금 9월이니까 아직까지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심지어 어떻게 봤냐면요. 이건 맞고 틀리고가 아니고 사람들이 이렇게 본다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10월에 MOM으로 플러스 26.9. 11월에 MOM으로 플러스 85.5. 숫자가 너무 황당하죠. 12월에 MOM으로 플러스 70.4%로 전망을 한 무역협회에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간담회에서 발표한 거예요. 이렇게 전망한다고. UBS에서도 메모리 월간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3분기부터 소폭 회복되는데 왜 회복이 되냐? 아이폰 15용 디램 탑재량이 상향되고 안드로이드 업체들의 DDR5 탑재량이 증가되고 HBM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월간 보고서 나왔냐면 디램은 3분기에 분기 QOQ로 플러스 5%, 4분기에 QOQ로 플러스 10%. 낸드는 좀 좋지 않게 봐요. 3분기에는 플랫, 4분기에 플러스 5% 정도로 전망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CT, UBS 얘기했어요. 무역협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은행에서 얘기한 걸 말씀드릴게요. 한국은행에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수출 물량들을 계속 통계를 내잖아요. 지금 보면 반도체 수출 계속 줄어든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번에 21% 줄고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반도체 수출 물량 지수를 봤더니 이게 크게 증가했다는 거예요. 전월 대비 증가하고 22%, 전년 동기비 21%나 증가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단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수출 금액은 감소했었어요. 그러나 수출 물량 자체는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고 감소가 되고 이후에 단가만 상승하면 이건 곧바로 상승액으로 전환한다. 이게 한국은행에서 경제통계 시스템에서 발표한 내용이에요. 그 외에도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얘기합니다. 기재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해요. 기재부 장관이 수출 지표 발표하면서 이번에 또 안 좋게 나왔잖아요. 근데
적자형 흑자든 어떻든가를 3개월 연속 흑자되면서 여러 가지 발표를 했는데 찬바람 좀 불수록 지표가 수출 지표는 좀 더 나아질 거다. 왜냐? 수출 감소의 원인이었던 반도체 수출이 대체적으로 바닥을 확인한 걸로 보인다. 9월에서 10월 반도체 매출 확연한 증가가 되고 내년에 더 강한 회복세가 전망된다. 종합적으로 좋다는 것 같은데? 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네. 실제로 반도체가 얼마나 더 좋아질지 아직까지 지금 반도체 디램 가격이 저점에서 지금 매월 나와 있는 거 보면은 가격이 플러스로 전환 안 되고 있어요. 야, 이거 언제 전환될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예측이나 전망들은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감히 반도체가 앞으로 좋아진다, 나빠진다라고 할 주제도 못 되고 그렇지만 그냥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모두 다 저점을 찍고 좋아지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나 혼자 아니야라고 할 필요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있겠냐.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반도체 섹터는 전체 경기하고도 연동되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수출이 좋아진다라고 분석하는데 우리나라 수출이 좋아지려면 당연히 무역 수지가 좋아지려면 반도체가 좋아져야 되는 거고 이런저런 것들을 봤을 때 반도체는 저점을 터닝하고 좋아지고 반도체가 터닝을 할 때 잠깐 좋아지고 마는 게 아니고 이건 반도체는 사이클링 산업이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반도체는 요번에 하반기에 지금 이제 하반기도 벌써 9월이지만 9월을 지나면서 내년에 더 좋아지는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후공정만 계속 바라봤잖아요. 네. 저도 사실 후공정 쪽만 거래를 지금 현재 하고 있고 가지고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후공정은 이건 대세로 AI는 대세로 간 거잖아요. 한번 대세로 잡히면요. 이게 그냥 잠깐 테마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은 내년에 더 좋아집니다. 이것도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왜 그러냐면 지금 엔비디아가 수요가 엄청 많은데 공급 부족이잖아요. 왜 못 만듭니까? 장비가 부족해서 못 들어가서 못 만드는 거예요. 장비 부품이 부족해요. 못 만들어. 걔네 캐파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TSMC에 주던 거 그리고 하이닉스에 거의 대부분 줬는데 하이닉스만 줘가지고 이게 못 만드니까 어떻게 해요? 수율이 조금 안 나오더라도 빨리빨리 테스트하고 삼성전자에서 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요번에 테스트 통과됐다. 이제 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지난주 금요일날 6%뜬 거잖아요. 그만큼 엄청나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쪽은요. 그러면 그만큼 장비가 더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 장비가 그냥 들어갑니까? 아니에요. 다 테스트하고 수율 맞춰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HBM 쪽이라고 얘기하는 후공정에 있는 장비 부품 회사, 우리나라 회사들 떴잖아요. 지금 뜬 건 기대감의 이익으로 연결되지 않았어요. 기대감에서 여기까지 온 거고 이제 장비가 들어가고 부품이 들어가면서 이익과 연결해서 주가가 뜰 게 남아 있습니다, 걔들이. 그러니까 거기는 한 축으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그쪽만 바라봤단 말이에요. 근데 반도체 사이클이 저점을 통과하면서 터닝을 하기 시작을 하면 이제 전공정에 있는 웨이퍼를 만드는데도 수혜를 입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삼성전자 6% 뜨니까 전공정 애들이 그냥 일제히 다 뜬 거잖아요. 이 흐름은 그동안에 계속 의심을 했기 때문에 의심은 아직까지 있고 그리고 수급도 많이 물려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주춤주춤 하겠지만 분명하게 지금부터 시장이 있다면 위쪽으로 있다면 반도체가 그 중심에 있을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 그렇게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와중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개별 종목 얘기하는 거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삼성이나 하이닉스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대형주니까 조심스럽다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지금 반도체 sek터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섹터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SK 하이닉스가 훨씬 더 먼저 올라가지고 SK 하이닉스가 더 좋았어요. 주가가 한동안 12만 원, 12만 9천 원 같은 12만 원 있잖아요. 그 사이에 얘가 먼저 올라와서 있는 사이에 삼성전자는 사실은 삼성전자는 못 올라오고 있었어요. 얘는 못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얘는 그냥 후반 밑에 있었어요. 보세요. 이 지금 8월 한번 보세요. SK 하이닉스의 8월의 주가 위치랑 삼성전자의 주가 위치를 보면 다르잖아요. 이게 HBM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반도체 업황이 터닝하면서 사이클링이 좋아지면요. SK 하이닉스가 더 먼저 움직이고 더 좋은 게 맞죠. 당연하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SK 하이닉스는 반도체만 있는 거잖아요. 반도체만 있는 거니까 훨씬 더 이익이 급격하게 좋아지는 거죠. 근데 삼성전자는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고 가전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고 있단 말이에요. 얘네들은 다른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는 더 삼성전자가 안전할지 모르지만 올라갈 때 반도체만 바라보면 SK 하이닉스가 먼저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전공정도 좋아지고 전체적으로 IT가 좋아지는 그런 분위, 아이폰 나오고 아이폰 15 나오고 뭐 전체적으로 좋아지는 상황이 되면 아이폰 15가 좋아지면 디스플레이 쪽 좋아질 거고 이런 식으로 간다면 삼성전자가 나중에는 숫자의 문제이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근데 이제 반도체만 바라보고 거래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이쪽 업계에서 추천하는 거 보니까 제가 아니고 하는 거 보니까 SK 하이닉스를 먼저 추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먼저 움직이면서 삼성전자보다는 이게 수익률을 더 많이 주지 않을까. 이거 보시면 얘는 신고가 얼마 안 남았어요. SK 하이닉스가 15만 원 신고가예요. 지금 12만 9천 원까지 가서 12만 원이잖아요. 이거 신고가까지 트라이 할까요? 이건 그럴 수도 있겠네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근데 보세요. 삼성전자예요. 얘 96,800원이 신고가고 8만 5천 원. 뭐 이거 꼬리 뺀다 하더라도 8만 5천 원, 9만 원이 이 신고가잖아요. 7만 원인데 이거 갈 수 있을까? 좀 다르죠. 느낌이 좀 다르죠. 그 느낌대로 거래를 하세요. 그 느낌대로 서로 좀 시차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님 말씀 단기적으로는 하이닉스를 좀 좋게 보시지만 근데 하이닉스 그만큼 가는 것만큼 삼성전자 뒤늦게는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긴 하네요. 그러니까 완성품 반도체를 할 때는 하이닉스로 반도체만 바라본다면은 뭐 지금 먼저인 것 같고요. 삼성전자를 바라보고 간다면은 삼성전자보다는 삼성전자향 전공적 호구적 장비들이 훨씬 수익률을 많이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반도체에서 마지막으로 반도체 투자 판단시 꼭 확인해야 하는 거나 뭐 관련돼서 나오시는 뉴스 중에서 우리가 뭐 믿으면 안 되는 거나 뭐 그런 것들도 좀 있을까요? 우리 한국은행에서 얘기한 거잖아요. 수출 감소의 대부분이 반도체 때문에 그랬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바닥을 확인한 것 같다. 대체적으로 확인한 것 같지만 바닥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왜요? 얘네들이 지금 보시면 반도체 수출 물량은 역대 최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보면 맨날 마이너스라고 하잖아요. 왜?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결론은 뭐예요? 가격이 터닝하는 거 보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다른 사람 입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반도체, 저희 회사도 그렇고 다른 회사도 그렇고 제가 아는 후배들도 반도체 섹터에 IT 섹터에 애널리스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불과 지난주만 하더라도 지난주가 시지난주에 그날 우연찮게 두 명이 저한테 이사님 뭐 사야 돼요? 이러더라고요. 뭘 봐야 돼요? 이런 질문, 애널리스트 같은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애널리스트한테 물으면 어떡해. 아니, 반도체 되지 않겠냐? 반도체에 뭐 해야 될지 니들이 좀 구해서 좀 얘기 좀 해줘라. 그랬더니 반도체 이 저점 찍고 터닝하는 거 확인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두 명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도체 쪽은 다 그걸 기다리는 것 같아요. 왜 그걸 기다릴까 생각을 해보면 작년부터 너무 속았어. 작년에 올 초에 터닝한다 그러고 올 초에는 2분기부터 터닝한다 그러다가 그렇다가 또 하반기 터닝한다 그러네. 아직 터닝 못 했어요. 반도체 디램 익스체인지 이런 게 들어가 보면 월별로 이렇게 나누는 거 보면은 반도체 가격이 터닝을 하지 못하고 계속 밑에서 맨날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터닝하는 거를 디램 익스체인지 보면 나옵니다.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근데 그걸 터닝하는 거 보고 가면 주가는 꽤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확인을 하려고 하는 심리가 더 강해요.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